네, 안녕하세요. 사토 선생입니다. 저 오늘 HLB 영상 제가 뭐 계속 찍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앞으로 HLB가 승인된다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실패한다라면 어떻게 될지 두 가지 부분을 전부 다 찍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찍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영상 찍어서 한 2시간 뒤에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두 개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HLB가 승인된다라면 우리가 사실 HLB가 얘기했던 시장 규모가 있죠. 시장 규모. 이 시장 규모에서 매출 몇 조, 영업이익 몇 조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표를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이쪽을 보면 물론 뉴스는 작년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거. 저는 일단 승인되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요.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은 승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HLB는 리보세라닙을 기준으로 간암치료제 점유율은 50%,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9년까지 3조 1천억 원, 2조 6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HLB가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순 현재 가치는 17조 원이다. 자, HLB의 리보세라닙 칼리주마 판매 약가 전략을 살펴보면, 리보세라닙은 미국 판매 예상 약가 월 2만에서 2만 5천 달러 기준, 매출 총 이익률 99.28%, 매출 원가 월 144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요? 원가가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마진율이 72%, 71%인데 HLB는 리보세라닙의 전략을 봤을 때 총 이익률이 99.28%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업이익 자체가 넘사라는 거죠. 왜? 알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 매출 규모 이렇게 3조, 영업이익을 2조 6천억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좀 낮추긴 해야 돼요. 낮추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옵디보 여보이가 있잖아요. 옵디보 여보이. 자, 이게 결과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이 간암 환자, 뭐 B형 환자,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표로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표로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이 표를 잠깐만 좀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밀레주마 리보세라닙, 그죠? 자, 이쪽에 B형 관련된 B형 간암 환자들 76%, C형이 8%, 그 다음에 요게 바이러스성이 15%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HLB의 이 타겟은 이 아시아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 B형 환자 관련된 부분들. 왜? 아시아인 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3상에 들어갈 때 임상 승인 계획서에 이미 다 뭐요? 이미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아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임상 설계에 대한 부분을 FDA에서 애초에 거절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B형 간암 환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와 반면에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 34%, 27%, 37%.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옵디보 여보이가 조금 더 데이터 측면에서는 정확한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미 OS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이미 증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HLB가 확실하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고 옵디보 여보이도 통과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타겟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B형 간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리보캄렐이 많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확실한 효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서양인 쪽 C형 간암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간암 쪽은 옵디보 여보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 낮추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을 좀 조절은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뭐 정확하게 아직 둘 다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정확히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지는 애매하지만 3조와 2조 6천억보다는 내려가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 맞다. 요 정도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여보이가 승인받는다 하면 옵디보랑.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들을 또 내려보면 쭉쭉쭉 보면 자, 요것도 중요한데요. 자, 리보세라님 칼렌주맙은 ALBI 그레이드가 높은 간 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작용 기준을 나타내는 걸 확인했다. 그 ACC 발병 인자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높은 약효를 입증하기도 했다. 요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 자, 요것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전달을 좀 드렸었는데 잠깐 보면 자, 이 부분이요. 자, 옵디보 여보이 복합요법 ALBI 2등급 환자. 자, 옵디보와 여보이의 복합요법은 간암 치료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2등급 환자에게 이 복합요법이 사용되지 않거나 신중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간 기능의 부하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 저하된 2등급 환자에 대해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HLB의 리보세라닌 캄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둘 다 승인 받더라고 하더라도 쓰이는 쓰임새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거나 요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리보 캄넬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간암 환자들에게는 옵디보 여보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는 조금 내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티가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간 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 1등급. 그래서 뭐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 1등급 환자들 대상으로 옵디보 여보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 보면은 요거 2등급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임 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요 부분들 아까 기사로 나온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조금 내려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임상에 대해서 성공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그 구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갈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미 여기서 픽스를 해놨잖아. 3조로. 그러면은 만약에 승리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요?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3조. 3조와 3조와 자, 2조 6천억 발생할 거라는 그죠? 2.6조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쉽겠죠. 기대감 시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격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정확히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래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구간들이 거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하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숙명이 어쩔 수 없는 숙명. 또 이 구간에서 공매도의 공격이 있을 거고 이거 승인 되긴 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나기 힘들다. 여보에 밀려서 또 이런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버티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고 아무래도 승인된 이후에도 주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변동성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쭉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구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확인을 하는 구간들이 될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뭐 따져본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부분들이 CRL을 받았던 부분들 그다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클래스 2를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인되기 전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승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잡아먹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기 전에 일단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서
무조건 평생 존버냐 승인되면. 만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뭘 해야 돼요?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하셔야겠죠. 요게 이제 승인에 대한 관점, 승인이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까지 확인해 봐야겠죠. 어쨌건 리보캄넬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성공을 딱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른 적응증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질 거예요. 이 간암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던 폐암, 뭐 대장암 이러한 부분들도 더욱더 적응증을 넓혀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겠죠. 그때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거고, 만약에 간암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간암에서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지금 HLB가 인수한 이 10개 이상의 상장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HLB가 자금을 공급을 하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승인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승인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사왔던 이 10개의 자회사들의 돈들을 엄청나게 공급을 해서, 그죠? 돈을 엄청 투입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회사를 엄청나게 키워내는 거죠. 정말 거대한 HLB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신약을 이제 임상을 하는 HLB를 통하고, 그다음 비임상을 진행하는 노터스, 그다음 진단 키트와 이런 부분들 파나진, 그리고 신약을 또 개발하는 어디 뭐 HLB 테라피틱스,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종목들 뭐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도 미국에서 신약, 뭐 NK 치료제 다 있는 거예요. 뭐 CDMO까지 다 한 번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상 승인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이게 청사진, 승인이 됐을 때 우리가 HLB에 나오는 매출을 확인해야 되고 영업이익, 마진율, 시장 점유율 다 확인해야 돼요. 승인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팔아야 되나? 좀 더 봐도 되나? 이런 걸 보려면 이 자금들이 정확히 이제 어떻게 쓰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승인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요. 지금 뭐 주가 5% 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 하냐, 진짜 짜증난다, 왜 빠졌는지나 얘기해라,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3월 20일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이요. 이 97,000원 가격일 때 여러분들 기분 어땠어요? 기분 좋았죠? 좋았죠? 승인될 것 같았잖아. 주가가 올라가니까 에스모에서 1차 치료제 공고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날라갈 것 같지 기분이. 근데 지금 아무 이슈가 없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우울해요. 힘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락도 3월 20일까지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무조건 실패할 거다.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좀 갑자기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승인 전에 사실 그거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뭐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요? 회피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맞지 않기 위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HLB가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세력들의 움직임이죠. 세력들의 시장 조작, 그죠? 그러니까 주가를 눌러서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걸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로 물량을 모으려고 이런다라기보다는 어차피 팔 놈들, 평단가 3만 원인 놈들, 4만 원인 놈들 많은 거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물량을 최대한 털게 하는 거죠. 털게해서 개인 투자자가 평단가가 3, 4만 원이 아니라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 평단을 7만 원 위로 올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평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해했어요? 3, 4만 원대 사람 나가면 개인들이 평단이 올라갈 거 아니야. 7만 원대로. 그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더라도 개인들의 평단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익절하진 않겠죠. 주가가 9만 원, 10만 원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3, 4만 원대의 인간들은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흔들어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오늘 구간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봤을 때 매도를 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계속 바라보는 건 하나입니다. 앞에 구간 매물대 결과적으로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과대 낙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승인 전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하게 빠졌다. 이 과하게 빠진 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세력들의 어느 정도 누르기가 분명히 들어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동시호가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몇 주였죠? 거의 20만 주죠. 20만 주 거래돼서 동시호가 때 20만 주 거래되면서 주가는 2% 올랐습니다. 2% 올랐고 프로그램 매도는 20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20억 나왔는데 위로 2%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담긴 담은 거겠죠. 그쵸? 프로그램 매도가 170억이었는데 종가 때 20억 늘어났으니까 10분 동안 던지는 물량이 있었는데 잡아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승인에 대한 여부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 구간에서 내가 HLB 조금 걱정되고 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입니까? 010 920 자 6329 몇 번이요? 010 920 6329로 간단하게 H 한 글자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 920 6329 H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일단 확인된 분들 3월 중순까지 확인된 분들 전부 다 일단 입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3월 8일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3월 8일 동안 안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전부 다 입장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입장 도와드렸고요. 지금 일단 129건 남았는데 이것도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분명 HLB 같은 종목들 저도 충분히 많이 매매해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1343명이 투표해 주셨거든요. 아까 오후 1시에 투표를 했는데 자 보게 되면은 1343명 중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 평단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평단가가 어떻게 되죠? 지금 구간 7만 4천원 구간 74,000원 구간 개인 투자 평단이 요쯤에 위치가 되어 있겠죠. 그럼 지금은 뭐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70%가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우리가 단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개인 투자자의 90%가 수익 중이었어요. 그죠? 90%가 수익 중이었다. 근데 지금은 수익 중인 개인 투자자가 몇 프로요? 30%도 안 됩니다. 이제는 단 얼마 만에? 단 일주일 만에. 그럼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그죠? 이 많은 90%의 개인 투자자가 수익인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물량을 넘기고 튀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은 평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흔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흔들기가 맞다라고 봐요. 물량을 굳이 이런 식으로 털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어차피 매도 물량은 단기적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 손실을 보고 있던 개인들이 여기서 투매를 쏘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물량을 털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충분히 위쪽으로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인에 대한 시나리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불안하시거나 HLB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여기로 H 남기셔서 꼭 입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요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조선주 말씀드리고 있죠. 조선주. 이 조선주. 왜? 조선주가 주도주니까. 꼭 잡아가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중에 하나 그냥 잡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린 거 있죠. LNG선. 얘네들 LNG선 매출이 70% 80%다. 지금 LNG선 뉴스 슬슬 도배되고 있습니다. LNG선 관련돼서. 뭐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LNG선 관련돼서 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회사가 원래는 이 삼성과 이 현대중공업에 LNG 관련된 기자재를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오션까지도 이제 뚫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는데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